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미호크 등장에 대한 네타떡밥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평행이론과 오다가 숨겨놓은 증거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최강의 검사 메이 눈주라큘 미호크. 그의 목에 걸린 십자가 목걸이는 과연 단순한 장식품일까요? 만약 저 십자가가 세상을 지배하는 궁극의 악마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부적이라면 그의 모든 이야기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미호크라는 인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즉 그가 신의 그릇으로 선택되었던 끔찍한 과거와 그 운명에 저항해 온 고독한 싸움의 흔적들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세계 최강의 의미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입니다.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은 그의 눈, 바로메의 눈이라 불리는 그 독특한 눈동자에 있습니다. 원작에서 붉은색, 애니메이션에서 황금색으로 묘사되는 이 동심원 형태의 눈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유사한 눈을 가진 인물들이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 목격했습니다. 캐번디시, 그의 또 다른 인격인 하쿠바가 깨어날 때 그의 눈은 변하며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괴의 화신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를 경악하게 한 성지 마리조아의 격변. 이미 신이 기사단의 육신에 강림했을 때 그들의 눈동자 역시 미호크와 같은 붉은 동심원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이 눈동자가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다른 영혼, 특히 악마라 불리는 존재가 깃들거나 육체를 차지할 수 있는 일종의 관문 혹은 표식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호크 목에 걸린 십자가의 의미는 명확해집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십자가는 악마를 퇴치하고 침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상징물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지만 그 본질은 악마와도 같은 이모? 미호크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육신을 노리는 이 궁극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에 저항하기 위해 신성한 상징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은 아닐까요? 그의 고독함은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끔찍한 운명에 맞서기 위한 필연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그릇 1호는 우리를 또 다른 충격적인 결과로 이끕니다. 바로 성지 마리조아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곳은 단순히 천룡인들이 향락을 누리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임의 목적을 위해 차세대 그릇과 병사를 양성하는 거대한 군사 훈련소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정부의 비인도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살인 병기로 키워진 CP9, 유전자 조작으로 감정 없는 초병을 만들어낸 제르마 66, 그리고 세라핌의 유전자 클론 인간들이 그 증거입니다. 현재 그들에게 엘바프의 아이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실험 목적을 위한 자원이자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관점에서 돈키호테 도플라밍고의 과거를 다시 들여다봅시다. 그의 아버지 호밍성이 모든 특권을 버리고 성지를 떠난 이유는 정말 순수하게 평범한 삶을 원했기 때문일까요? 어린 도플라밍고는 자신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평민을 총으로 쏘고 싶어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총기 사용을 이야기하는 것. 이는 그가 이미 성지에서 살인을 전제로 한 비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호밍성은 자신의 아들이 감정 없는 살인 기계로 변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괴물을 키우는 신의 정원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가장 유력한 대상자 중 한 명이 바로 미호크였다는 것이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도플라밍고와 마찬가지로 미호크 역시 어린 시절부터 임 자신이 강림하기 위한 그릇, 후보로서 그리고 신의 기사단의 일원으로서 특별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인물은 바로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 피거랜드 갈링성일 것입니다. 미호크의 출신지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오다는 의도적으로 그의 출신지를 공란으로 남겨두었는데 이는 그의 과거가 원피스 세계관의 핵심 사건과 맞닿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 사건은 바로 38년 전 갓벨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최근 공개된 갓벨리의 국왕 부부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위험 있는 콧수염을 가진 왕과 책 넓은 모자를 쓴 우아한 왕비. 그들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현재의 미호크와 닮아 있습니다. 이 추론은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상상을 펼칩니다. 미호크는 바로 갓벨리의 왕자였으며
피거랜드 갈링이 그의 부모님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갓벨리 사건 당시 5살 남짓이었을 어린 미호크는 눈앞에서 부모와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를 뵌 남자, 갈링성은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이 어린 왕자의 눈에서 평범함을 넘어선 천재성과 왕의 자질을 발견합니다. 마침 갓벨리에서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렸던 갈링은 이 아이러니한 운명 속에서 적의 아들을 거두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할 대체품이자 미래의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다는 이때부터 미호크와 샹크스의 라이벌 구도의 인연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뜬금없이 혼자 다니는 해적 사냥꾼이 그렇게 강한 사왕 샹크스와 대등하다? 가볍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호크는 부모의 원수 손에 이끌려 성지 마리조아로 오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갈링의 검수를 전수받으며 세계 최강의 검사로 성장하지만 그 내면에는 언제나 채울 수 없는 고독과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가 성인이 된 후 화려한 성지를 떠나 황량한 섬에서 홀로 농사를 짓는 것을 즐기는 이유. 이는 어쩌면 자신을 괴물로 키워낸 그 화려하고 잔혹한 세계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샹크스가 과거 마리조아에 돌아와 살았다는 오로성의 언급은 이 모든 사건의 조각을 하나로 맞춰주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갓벨리에서 로저에게 주어져 해적으로 성장한 샹크스. 그는 로저 사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고 아버지 갈링을 만나기 위해 성지로 돌아옵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성지 마리조아라는 황금세장 안에 갇힌 2명의 외로운 소년의 모습을. 한 명은 평민의 피를 가졌지만 천룡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짜 왕자 샹크스. 다른 한 명은 몰락한 왕국의 진짜 왕자였지만 아버지의 원수 밑에서 도구로 길러진 고아 왕자 미호크.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자신과 닮은 고독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검을 맞대는 순간은 단순히 실력을 겨루는 것을 넘어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들의 라이벌 관계는 숙적이 아닌 세상에 단 둘뿐인 친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치열한 우정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갈라집니다. 샹크스는 자신을 옥죄는 성지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해적단을 만들어 바다로 떠납니다. 그렇다면 미호크는 왜 성지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검, 흑도 요로에 있을지 모릅니다. 요로의 화려한 칼자루 장식은 공허의 옥좌에 새겨진 문양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는 요로가 단순한 명검이 아니라 세계 정부 혹은 천룡인의 권위를 상징하는 성지의 국보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미호크는 친구 샹크스마저 떠나버린 성지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이 국보 요로를 훔쳐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 행위는 세계 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그는 즉시 해군의 집요한 추격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해군을 베어 넘기며 도망쳐야 했던 그의 처절한 여정. 이것이 바로 그가 해군 사냥꾼이라는 악명을 얻게 된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그리고 흑도 요로에서 요로는 밤을 의미하죠. 밤은 어둠이고 허이옥좌에 앉아있는 어둠의 상징인 이물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쥬라큘 미호크라는 인물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비극적인 서사를 품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세계 최강의 검사가 아닙니다. 그는 갓벨리 비극의 마지막 생존자이자 세계 정부의 가장 어두운 그릇 양성 프로그램의 산증이며 왕국을 잃어버린 고독한 왕자이자 자신의 영혼을 노리는 신에게 저항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순교자입니다. 그의 고독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었고 그의 강함은 영광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최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검 요로가 마지막으로 향할 곳은 한때 친구였던 사왕의 목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괴물로 키워낸 아버지의 원수? 혹은 자신을 그릇으로 삼으려는 세계의 신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미호크의 눈과 임의 눈을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